요즘은 홈택스도 친절해졌고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주는 앱들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다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평회계법인 김용환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다가오면 프리랜서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3.3% 떼고 받았는데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건가요? 혼자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신고가 늘 손해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제출했다가는 받으셔야 될 환급금을 놓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본인이 직접 하실 건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납부한 3.3%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세금 중에 아주 일부만 미리 선납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당 예약할 때 거는 일종의 예약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나야 최종 금액이 나오고 예약금과 정산해서 차액을 주고받죠. 3.3%도 똑같습니다. 진짜 세금은 1년 뒤에 정산을 할 때 확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그 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년 동안 번 돈, 지출한 경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적용했을 때 이미 납부한 3.3%보다 적게 나오면 환급을 받으시고 많게 나오면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세금을 또 내는 절차가 아니라 1년치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두고 오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기준은 화면 상단 카드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연수입과 업종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단순 경비율 대상자. 연수입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신데요. 5월에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보통은 이 유형에 해당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미리 다 계산해서 이대로 내시면 됩니다 하고 보내드린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유형, 기준 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 분들이신데요. 이 구간부터는 쓴 돈을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수증과 지출증빙 정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프리랜서지만 사실상 1인 사업자에 가까운 분들이신데요. 회계장부를 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작업이 까다로워 이 구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로 하고 세 번째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셀프 신고와 신고 대리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요즘은 홈택스도 친절해졌고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주는 앱들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다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수입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세법상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수입은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소득은 비용 인정 비율과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똑같이 1,000만 원을 받으셨어도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신고 앱은 지급 명세서에 찍힌 분류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회계사는 이 분류가 본인 활동에 적합한가를 다시 검토합니다. 따라서 출발점이 좀 다른데요. 두 번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통신비, 차량 유지비, 업무용 장비, 외주비, 인건비, 사업 관련 식비 등 영수증과 지출증빙은 따로 모아두셨는데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모르셔서 그냥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 유지비는 출장이 잦은 강사나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폭넓게 인정이 되지만 재택 위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부인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이 있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된다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고가 끝난 뒤의 사후 관리입니다. 신고는 5월에 끝나도 국세청의 검토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뒤에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정말 사업에 쓴 게 맞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단계입니다. 자동 앱으로 신고하신 경우 그 대응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리를 맡기시면 그 시점에 다시 연락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 신고 대리를 맡기실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자료, 즉 지급명세서인데요. 거래처에서 3.3% 떼고 입금해준 모든 내역입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되니 캡처하시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번호만 주셔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비증빙인데요. 신용카드 내역,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업무용 통신비 청구서 등 사업과 관련해 쓰신 전체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시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인적공제 자료.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본인이 부양하고 계신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한 분당 환급액 차이가 꽤 발생합니다. 네 번째, 세공제 자료.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시던 그 자료들과 동일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IRP 납입 내역. 이 항목들이 빠지면 환급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소득. 프리랜서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셨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강의, 일시적 활동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 자료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챙겨서 처리해드립니다. 이게 비용으로 잡힐까요? 이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판단까지 사무실에서 함께 검토해드리니 부담 없이 맡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 신고에 관련된 내용 1부였고요. 다음 2부에서는 자주 놓치는 절세 포인트 5가지와 셀프 신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평회계법인 김용환 회계사였습니다.